제 취설송에 드디어 꽃이 폈어요. 제가 작년에도 취설송을 키웠었는데 이렇게 꽃이 피운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취설송 꽃도 참 예쁘네요. 취설송 색깔, 물드는 색깔하고 똑같이 이런 분홍색으로 물들었어요. 어떤 분께서 제가 취설송 꽃에 대해서 여쭈어보니까 한 오후 3시나 4시경에 핀다고 하더니 정말 이 시간에 피는 거 있죠. 제가 얘가 꽃을 핀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못 봤겠어요? 제가 그 직장에 있는 사이에 꽃을 피우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오늘 드디어 꽃이 핀 걸 봤어요. 아유, 왜 하필 그 시간에 꽃을 필까요? 아침에 피면 좋을 텐데. 그리고 지금 제 다육이 중에 가장 예쁜 색감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는 벨루스예요. 제가 분갈이를 엔간해서는 안 할까 했는데 물을 줘야 돼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꽃이 있을 때는 분갈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벨루스 물을 줘야 해서 제가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벨루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시간을 미루지 못하고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못 먹어서 너무 많이 건조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벨루스를 화분에서 뽑을게요. 뿌리 상태가 어떤지 궁금하네요. 뿌리는 아주 건강해요. 물을 주면 반응을 잘 할 것 같아요. 하엽도 많이 있어서 하엽을 좀 뗄게요. 이 흙은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드는 흙이어서 다시 재활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약간 무름 증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목대가 아주 여리여리하니 벨루스가 그렇게 묵은 벨루스가 아니었나 봐요. 뿌리가 요런 뿌리의 다육이는 저는 근래에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나물 뿌리처럼 이렇게 여리여리한 뿌리를 처음 봤네요. 자, 벨루스가 뿌리가 약간 굵은 뿌리 위주로 실뿌리가 났기 때문에 화분은 깊이가 약간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올게요. 벨루스를 위해서 두 토분 중에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요 토분으로 쓰려고요. 뭐 요것도 자리 차지하는 거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요거는 벨루스의 몸집에 비해서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요 독일 토분으로 벨루스를 심어 주겠습니다. 꽃을 피우고 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를 하지 말라고 권해주시거든요. 우선 배수로 휴가토 조금만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벨루스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약간 깊어서 제가 이렇게 배양토 배합 비율에 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율 배합하는 거 영상 내보내 드릴 거예요. 이전에 썼던 그 배양토 그 영상 그 배합하는 영상이었는데 제가 요거 하고 나서 보내드릴게요. 벨루스는 분갈이 마치고 나서 제가 살짝 물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마감토로 소림 마사 이 벨루스의 마지막 그 입장 사이사이에 껴서 벨루스의 마지막 입장의 상토에 배양토에 웬만하면 닿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요. 워낙에 요번에 제가 돌을 좀 많이 넣었어요. 여름이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예쁜 꽃이 핀 벨루스 제거 지금 선물 보낼 거 다 보냈고 남아있는 벨루스 제가 분갈이 했고요. 물 살짝만 여기 가해로 둘러서 줄게요. 또 물 줬다고 또 물러가지고 그럴까봐 좀 걱정은 돼요. 자, 이렇게 물이 바로 지금 막 내려오죠. 배수가 그만큼 잘 되는 지금 배양토
배합 구조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쁜 벨루스 분갈이 마쳤습니다. 블랙나이트의 꽃대에 생긴 손깍지 때문에 꽃대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생장점에서 올라온 그 꽃대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발디도 꽃대에 이렇게 꽃대가 생겼는데, 제가 꽃대를 입장 2개를 남겨놓고 잘라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마른 이 꽃대에다가 자구를 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도 되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꽃대가 하는 역할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선 꽃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꽃대를 잘라주면 이렇게 말라가지고 우리가 톡 떼낼 수 있잖아요. 떼낸 거 한번 보시면은요, 꽃대가 서서히 말라가서 목대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모주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목대에 붙어 있는 이 꽃대에 보내는 물을 안 보내기 위해서 떨켜를 만들어요. 떨어져 나가라고. 우리 단풍나무 겨울에 나뭇잎을 떨궈내듯이 똑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생장점에 꽃이 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꽃이 다 지고 나면 원래 있던 줄기에서 그 꽃대로 가려고 하는 물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떨켜를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얼굴이 생장점으로 나왔던 이 다육이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역할을 다 했으니까 이제 떨어져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지 식물이 이제 다른 데다가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자, 요렇게 얘네가 요렇게 이거를 이렇게 떨궈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장점에 꽃대가 올라오는 다육이들은 결국에는 죽는다고 하는 이유가 모주에서 물을 더 이상 보내주지 않는 떨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얼굴에서 살리려고 하면 얼굴에 있는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꽃대를 빠르게 이렇게 잘라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저도 이제 그거를 올라오자마자 잘라줘 본 일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경험은 안 해봤지만, 그런데 아마 새롭게 거기에서 뭔가 자구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입전을 해봤거든요. 입전을 이 꽃대를 자르고 제가 뭘 키워봤냐면, 꽃대를 자르고 요 상태를 키워봤어요. 제가 지금 그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요 다육이가 입전에 꽃대를 올린 그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입장이 너무 아까워서 제가 여기 꽃대를 잘랐어요. 잘라서 이렇게 놔뒀고, 여기에 뭐가 생기길, 자구가 생기기를 기다렸는데 안 나와요. 희한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얘를 떼내가지고,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이렇게 심어준 지. 얘네를 떼내서 잎꽂이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기다려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생장점에서 이 잎장과 같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온 이런 다육이들, 여기 꽃대 잘라주고 나머지를 이렇게 놔둬도 여기에서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사실은 잘라가지고 잎꽂이 하는 게 더 번식하기 쉬울 수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백설에 꽃대를 잘라주고 있기는 한데요. 더 이상 얘네들은 번식을 못하고 그냥 요렇게 요 상태에서 멈춰서 지금 이 입전처럼 그렇게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생장점에 되도록이면 생장점에서 올라오는 이런 꽃들은 오래 보지 마시고 금방 좀 잘라주세요. 자, 제 거 지금 백설 상태가 이렇죠? 여기에서 이미 이제 기능을 다한 이 꽃대에 말라가고 있는데, 얘 자체도 지금 마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어떻게든지 좀 살 수 있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꽂아는 줄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는지 혹은 죽었는지 사실 제가 구별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말라서 죽어서 비틀어지면 제가 그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요거 좀 정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심어 줄래요? 시간에는 배양토가 다 떨어져서 배양토 배합을 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적심했던 다육이들 좀 분갈이 좀 해줄게요. 자, 우선 요거는 펄라이트예요. 자, 여기 보시면 펄라이트 10L라고 써있죠. 제가 요 펄라이트를 엄마한테 요걸 챙겨드렸었나봐요. 그런데 저희 엄마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챙겨서 드리니까 엄마가 뭐 이게 뭐다 이렇게 알만한 그런 뭐 그런 조건이 아닌데 저한테 한 번은 이 하얀 게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이게 엄마도 저처럼 스티로폼인 줄 아셨던 거예요. 왜 이거를 다육이한테 넣냐 이렇게. 그래서 전 스티로폼이 아니라 인공돌이에요. 그냥 엄마한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상토에 이 펄라이트가 섞여 있는 경우 있어요. 자, 요거는 요건 행복한 꽃그릇에서 구입할 때 그냥 같이 구입했었는데 질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질석은 꼭 나무를 이렇게 잘게 부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질석은 석자 돌이잖아요. 배양토나 비료의 원료로 쓰이며 흑은모가 풍화하여 수분을 함유한 광물. 자, 흑은모가 비바람에 깨져서 물기를 머금고 있는 돌이래요. 신기하죠? 이것도 돌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니 다부떼가 우리 배양토 배합할 때 상토랑 그 다음에 마사를 3대 7로 배합을 해서 쓰라고 하더니 다부떼가 왜 여기다 펄라이트도 넣고 요 질석도 넣고 훈탄도 넣고 왜 그런 걸 넣어서 그렇게 하니 나는 어디서 살지 그거를 뭐 어떻게 배합해야 될지 잘 몰라서 영상을 보니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요거는요 그냥 그 마사 3대 7의 마사의 비율을 제가 요런 다른 어떤 호기심에서 쓰는 요런 다른 요런 성분들하고 제가 그냥 대체를 해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입하기 어려워요 사용하는데 부담이 돼요 하시는 분들 안 쓰셔도 돼요. 제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막 시집간 새댁이 시집 온 지 5년 10년 된 형님이 잡곡밥을 한다고 쌀밥도 못하면서 잡곡밥 하겠다고 못한다고 속상해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초보 이제 막 입문하시는 분들은 저도 그랬어요. 근 7개월 8개월 동안 마사랑 상토만 이렇게 배양토를 만들었었어요. 이런 것들 넣은 지는 정말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거 쓰신다고 못 쓰신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상토랑 마사만 써도 충분합니다. 영양가 있는 밥이에요. 자, 요번에 제가 뭘 시켰냐면 너무 이 중간 마사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휴가토를 소립을 하나 사서 여기다 섞어보려고 샀거든요. 제가 휴가토 소립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휴가토 소립이에요. 어때요? 휴가토 소립이 중립 마사와 소립 마사의 중간 크기 정도 되죠. 워낙 무게가 가벼운 돌이기 때문에 요게 소립 크기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휴가토 소립을 제가 구입했고요. 제가 요거는 지마켓에서 구입을 했어요. 흑쟁이라고 하는 샵에서. 근데 제가 전화 주면 되냐고 물어봤는데 답이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휴가토 소립을 사고 싶고 휴가토 중립 세척된 마사 이런 거 전화로 주문하고 싶은데 안 되나? 이거는 제가 지금 구매한 데서는 안 되나 봐요. 저한테 전화 주문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신을 안 주네요. 잘했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가 중립 마사 대신 소립 휴가토를 이렇게 넣어서 배양토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흙이 가벼워진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뿌리를 좀 지그시 눌러주고 감싸주고 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너무 가벼운 성분으로만 배양토를 만들면 어때요? 흙이 둥둥 떠 있겠죠?
그렇다 보면 물을 계속 주고 착착착 가라앉아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게에 대한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배양토도 가볍게 하려고 절대 애쓰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배양토 만들었고요.